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대리권 범해에 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 그랬죠. 1번 대여금, 빌려준 돈을 수령, 영수 권한 그러죠.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권한은 없죠. 1번 틀렸고 2번 토지 매각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가진다. 그죠? 3번 소비대차 계약의 대리권을 받은 자는 그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기한을 연기하고 이자와 대여금을 수령할 권한을 갖죠. 4번 예금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자는 예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5번 경매 입찰 대리인에게 경락 허가 결정이 있은 후 경락이 된 본인을 대리해서 채권자의 경매 신청 취하에 동의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무슨 말이냐면 경매 입찰 대리인이에요. 경매를 입찰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중개사가 대리권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이 예를 들어 저한테 의뢰를 받아서 물건을 낙찰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가 매수인으로 1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의뢰인인 제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채권자가 와가지고 저한테 경매 신청 취하에 동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동의를 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경매로 낙찰받은 게 취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경매 입찰 대리인에게 경락 허가 결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경락이 된 본인을 대리해서 채권자의 경매 신청 취하에 동의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면 경매로 입찰한 거 낙찰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대리인이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1번. 13번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 1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한 대리행위의 효과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리인은 착오를 주장하지 못한다. 맞아요? 자, 현명주의죠. 현명주의. 현명주의는 대리행위할 때 이름을 누구 이름이에요? 본인 이름이에요. 본인 이름을 나타내라는 게 현명주의예요. 그래서 본인은 본인 대리인 을이라고 현명하는 게 일반적이라 그랬죠. 근데 계약서에 쓰는데 본인이 갑이고 대리인이 을인데 예컨대 매도인란에 어떻게 해요? 을이 지 이름을 딱 쓰는 거예요. 본인 이름이 안 나왔죠. 현명하지 않은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대리행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런 경우엔 을, 자신을 위한 행위로 뭐 하죠? 간주한다 그랬잖아요. 을 자신을 위한 행위로 간주하니까 매도인은 그냥 을이 되는 거예요. 본인을 대리하는 게 아니고. 이 경우에 을은 나는 대리하려는 의사이었는데 표시된 건 내가 대리한다는 표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착오다라고 취소를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현명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경우 위임장을 첨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대리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혹은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대리행위인 거예요. 따라서 본인에게 효과 귀속되는 것이고, 그래서 1번은 13번의 1번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했다. 즉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의 효과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리인은 착오 주장이 안 됩니다. 2번 대리인이 여러 명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가 각자 대리가 원칙이라 그랬죠. 3번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 한 경우를 뭐라고 합니까?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죠. 대리권 남용. 빙땅 대리권 남용. 그래서 대리권 남용일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그랬죠?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 하나요. 그래서 틀렸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라고 해야죠. 3번이 정답이고 4번 대리인이 계약서 등의 서면에 본인의 이름만을 적고 본인의 인장을 찍는 방법으로 대리행위를 해도 대리행위로서 유효하다. 그죠? 이런 걸 뭐라고 했죠?
계약서에다가 매도인란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매도인란에 을이 갑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런 걸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보통 이렇게 현명하는데 이건 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계약서에 이렇게 쓴 거예요. 을이 지 이름을 안 쓰고 매도인 이름, 본인 이름을 쓴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걸 서명대리라고 한다. 이것도 대리의 의사가 있다면 유효하다. 유효한 현명이다 이거예요. 이것도. 아까 책으로 봐서 기억이 안 나나 봐요. 책으로 봐서. 그렇게 돼 있어요. 책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예. 자, 그 다음에 5번.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하지 않는 한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할지라도 본인은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죠. 당하는 건 누가 당해야 돼요? 대리인이. 칼 맞는 것도 대리인이 칼 맞아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대리행위 하자는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14번. A는 B의 대리인으로서 C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랬어요. 자, 본인은 B입니다. 대리인이 A고. 1번. A,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으나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효과는 본인 B에게 귀속되죠. 2번. A가 대리인이 착오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을 기준으로 착오 사실과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죠. 그러나 취소권은 효과니까, 법률 효과니까 본인 B에게 취소권이 귀속이 되니 B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죠. 3번. A가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본인은 A가 C와 한 계약,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4번.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 또는 강박해서 계약을 체결했죠. 대리인이 지금 사기친 놈이죠. 그놈이죠. 언제나 취소해요? 알 취소해요? 언제나 취소. C는 A의 사기 또는 강박 사실에 대해서 B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B에게 취소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5번. A가 계약 당시 부동산 하자에 대해서 선이 무과실인 경우 B는 C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역시 하자담보 책임도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이 선이 무과실일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그 매수인이 대리행위에 의했다 그러면 대리인 기준으로 해서 선이 무과실을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선이 무과실일 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죠. 14번의 정답은 4번, 15번 복대리입니다. 1번. A가 B의 임의 대리인인 경우 역시 본인이 B네요. 대리인 A는 본인 B의 승낙을 얻으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자, 여러분 봐봐요. 임의 대리인은 복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때는 복인권 인정되죠. 대신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 선임했다면 이때는 통지 해태의 책임이다. 자, 다시 법정 대리인은 기본적으로 복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신 무과실 책임을 지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이 감경되죠.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그죠? 이거는 외워야 돼요. 근데 덮어놓고 외우지 말고 풀어가자 그랬잖아요. 임의 대리인이다 그러면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뭐가 중요하다? 신뢰가 중요하다. 그 대리인을 믿고 맡겼는데 대리인이 또 복대리인 선임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한 것도 기억나요? 어릴 때 저하고 어머님하고 서울을 가는데 그래서 인천에서 택시를 잡아요. 오늘 하루 종일 서울 운전해달라고 했더니 10만 원 달래요. 알았다. 10만 원 주겠다고 서울을 갔는데 조금 가다가 다른 택시, 요건 A라고 하면 B라는 택시에게 우리 보러 타라는 거예요. 탔어요. 이 사람이 7만 원에 간 거예요. 서울을.
아, 이 사람 믿고서 10만 원 주기로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 중간에 운전도 안 하면서 3만 원 지금 띄어먹기 한 거 아니에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이런 개씨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얘를 믿고서 맡겼는데 이놈이 또 다른 복대리를 선임했다 그러면 쌍욕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인권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경우라든지 본인이 승낙을 해줬다면 예외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해도 되는 거예요. 반면에 얘가 법정대리라면 본인이 지금 미친 거죠? 돈이 엄청 많아요.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본인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법정대리인 선임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동네 목사님이 법정대리인 선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얘한테 소송 들어왔어요. 그럼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미쳤으니까 얘가 알아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원칙대로 복위권 있어야 된다. 대신 결론에 대해서는 무조건 책임지라는 거예요.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 선임했다면 그때는 선임한 것에 대해서 감독을 해라. 선임했으면 감독을 해라. 감독했는데 잘못한 게 없으면은 책임 안 지지만 잘못이 있었을 때 그때는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그게 이렇게 풀어가시단 말이에요. 풀어가자. 본인의 지명이라는 건 뭐냐면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복대리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TV에 자주 나오는 변호사예요. 여러분이 을이라는 변호사한테 의뢰를 했어요. 근데 얘가 나 지금 사고가 나서 병원을 가야 됩니다. 지금 사고가 났으니까 내가 법정에 출석을 못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병이라는 변호사 보니까 텔레비에 많이 나오더라. 아주 유명한 사람이다. 또 그 사람 연락 되느냐? 된대요. 그럼 그 사람으로 좀 해달라, 복대리를. 라고 본인이 지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임해서 했다면 얘는 이 둘 사이의 사건 자체를 아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얘한테는 뭐예요? 선임했으면 예? 감독하는 과실이 아니라 이번엔 본인이 지명했잖아요. 그러면 통지하고 해태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교통 전문 변호사고 여기는 이혼 전문 사건 변호사예요. 근데 이혼 사건인데 얘가 사고 났다고 해서 자기가 아는 사람을 지명을 한 거예요. 그럼 얘가 볼 때는 걔는 교통 전문이지 이혼하고 이 사건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잘 알지도 못해요 라고 알려줘야 되죠. 뭐를 해야 돼요? 통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얘가 긴가 민가 하면서 그냥 얘를 썼어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얘를 지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얘를 선임을 했는데 이놈이 하는 것 보니까 영 아닌 거예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해임을 해야 되잖아요. 본인을 위해서. 얘가 잘라버려야 된다고요. 해임을 뭐 했어요? 태만히 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지, 해태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 중에서도 보면 무과실 책임 제일 센 거고 요건 한 50% 책임이고 요건 한 20%밖에 책임 안 지는 거예요. 가장 약한 책임이에요. 본인이 지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다시 15번에 1번 보시면 본인의 승낙을 얻었죠. 그럼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비의 지명에 따라서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는 부적입니다. 그는 아주 불성실한 사람으로서 유명해요. 변호사업계에서는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았을 때의 책임을 져야 되죠. 따라서 통지하지 않거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1번 맞고 2번 A가 B의 임의 대리인인 경우 A는 질병으로 인해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는 때 질병으로 인해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죠? 그럼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니까. 이 경우 A는 본인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거죠. 3번 A가 B의 법정 대리인인 경우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그죠? A는 원칙적으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 4번 복대리인은 대리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물건을 본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에게 인도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인도 의무는 소멸한다. 5번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선임한 복대리인과 사이에 법률행위에도 민법 129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자, 이거 봐요. 갈사장이 있잖아요. 갈사장. 주방장 있고 고깃집 사장이 있어요. 숙권을 했어요. 근데 얘가 고기를 사오면서 날고기가 좋아 그러면 자꾸 뜯어먹으니까 잘랐어요. 뭐 했죠?
해고했어요. 해고하게 되면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니까 대리권은 소멸하죠. 그럼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다시 고기를 매매한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다 그러면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니까 고기값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게 몇 조? 129조. 대리권 소멸 이후의 표현들이 이른바 멸권대리였죠. 근데 우리 판례가 어떤 게 있냐면 주방장이 잘렸는데 얘가 부주방장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부주방장하고 고기 매매를 한 거예요. 이 경우도 129조가 적용되겠느냐? 판례는 된다는 거예요. 이때도. 근데 얘하고 하는 거 약간 좀 다른 느낌이 있는 게 얘는 기존에 거래를 계속 했던 사람이죠. 근데 얘가 부주방장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이자하고 거래하는 건 얘는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9조 적용을 시키겠다. 이게 판례예요. 네. 부주방장이에요. 부주방장. 그래서 15번에 5번 보시면 주방장이 대리권 소멸한 다음에 선임한 부주방장 사이에 법률행위에도 민법 129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15번에 틀린 것은 2번, 16번 협의의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본인에게 최고는 할 수 있지만 철회는 할 수 없다. 자, 상대방이 선이죠. 선이면 최고는 선악불문하고 다 할 수 있고 철회는 선이만 할 수 있으니까 최고 철회 전부 할 수 있는 거죠. 1번 틀렸고 2번 무권대리 경우에 본인은 이를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추인은 반드시 상대방에 대해서 할 것을 필요로 한다. 아니죠.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이나 무권대리인의 상대방 및 그 법률관계의 승계에게까지 할 수 있다 그랬죠. 3번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추인을 얻거나 또는 진실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든가 또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게 무권대리인의 책임이죠. 3번이 정답. 4번 무권대리의 경우에 본인이 그에 따른 법률 효과를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본인이 추인하면 법률 효과를 받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요거 틀렸고 5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에 대해서 예컨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어떤 거예요? 유언을 무권대리 했단 말이에요. 아들이. 그럼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때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자, 17번 갑은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이를 모르는 병과 매매 계약을 했다. 본인은 을이고 대리인은 갑인데 얘가 무권대리 했네요.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자, 1번 갑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을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갑의 선택에조차 병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땡. 누구 선택이에요? 병의 선택에조차. 2번 병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에요. 철회 후에는 을은 계약을 추인해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죠. 철회 후에는 추인이 안 됩니다. 3번 병이 을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을 때 을이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 거절로 간주하죠. 4번 을이 갑의 무권대리 행위를 알고서 병으로부터 매매 중도금을 직접 수령했대요. 대금을 받았어요. 그 다음 매매 계약은 묵시적 추인에 해당하지요. 따라서 을에게 효력이 생긴다. 4번이 맞죠. 5번 판례에 따르면 갑이 을을 상속한 경우 그랬어요. 갑이 을을 상속했으면 누가 죽은 거예요? 자, 여기 봐봐요. 얘가 사망해서 얘가 상속을 받았다. 이건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을이 갑을 상속한 경우라고 해요. 이번엔 을이 사망을 해서 아버지가 받은 거예요. 요거는 갑이 을을 상속한 경우예요. 네? 우리가 상속이라고 했을 때 이 속자는 받을 속자예요. 이어받을 속이에요. 한자로. 그러니까 상속했다는 말은 받은 경우예요. 자, 이 경우는 누가 받았어요? 갑이 받은 거예요. 을을.
요 경우는 을이 갑을 받은 거예요. 자, 이 경우라면 을이 추인 거절하는 거, 신의 측에 반하니까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경우라면 갑이 추인 거절하는 거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이거 가능하다 그랬어요. 원래 자기 권리니까. 다만 무권 대리인의 뭐가 책임이 상속이 될 것이다.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보시고 지금 5번은 갑이 받은 거죠? 을은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내려간 거 올라간 거? 올라가. 아니 을이 본인이라니까? 을이 본인이에요. 을이 본인이고 갑이 대리인이에요. 내려간 거잖아요. 내려간 거. 그럼 갑이 을의 지위에서 무권대리에 의한 무효를 주장해서는 안 되죠. 신의 측에 위배되니까. 그래서 상속했다 그 말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18번입니다. 갑이 대리권 없이 을의 대리인으로서 자 역시 본인은 을이고 대리인이 갑이에요. 상대방 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 1번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갑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병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X 누구 선택? 상대방 병의 선택에 따라. 그쵸? 그래서 지금 이거 계속 반복되는데 그 17번도 그랬잖아요. 17번도 1번도 갑의 선택이 아니라 병의 선택인데 상대방 선택인데 요걸 가지고 문제를 내기도 하고요. 또 뭘 가지고 장난칠 수 있냐면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건데 그걸 틀리게 하려면 계약의 이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니까. 그죠? 예. 2번 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 본인 을이 즉시 갑에게 계약을 추인을 했는데 그럼 본인이 이제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이 갑에게 철회를 통보했다면 철회가 먼저예요? 추인이 먼저예요? 철회된 거예요? 추인된 거예요? 철회된 거예요. 왜냐하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어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아야 주장할 수 있는 건데 모르고 철회했으니까 이건 철회된 겁니다. 철회됐다면 무효가 된 거예요? 유효가 된 거예요? 무효가 됐지요? 그러니까 갑이 병에게 을의 계약 사실을 계약 추인 사실을 통보했더라도 이건 철회된 거니까 무효된 거니까 병은 을에 대해서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효됐다는 거, 철회로 인해서 무효로 확정됐다는 것을 전제하고 풀어가야 돼요. 자, 4번 을이 계약의 일부에 대해서 추인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때는 병의 동의가 있어야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4번이 정답. 5번 미성년자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갑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갑은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X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서 행위 능력이 있을 때 한해서 가능합니다. 근데 미성년자라면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가 없지요. 그래서 18번에 옳은 것은 4번. 19번입니다. 표현들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 1번. 법정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서 기본 대리권으로서의 적격성을 가진다. 적당한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적격성은.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월권행위하면 126조 적용된다 그랬죠?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도 일종의 법정 대리권입니다. 2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서 월권 행위와 기본 대리권이 동종 내지는 유사한 것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동종 유사함을 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3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서 116조 정당한 이의 유무는 무권 대리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 행위 당시고요. 정당한 이유의 뜻은 선의 무과실이라는 뜻이에요. 4번 표현 대리가 성립해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법리에 따라 이를 참작해야 된다. 자, 여러분 봐봐요. 아까 우리 갈사장 사건 기억나시죠? 갈비집 사장이고 주방장을 잘랐어요. 해고했어요. 해고했다는 말은 대리권이 이미 소멸됐단 말이죠. 근데 주방장이 고깃집 사장이 가가지고
고기를 구매를 한 거예요. 고기 매매를 했어요. 그럼 고기 값이 예를 들어 1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그 매매했으니까 얘가 매도인이고 얘가 매수인인데 매수인인 갈사장에게 고기값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대리권이 소멸됐고 대리행위를 했고 상대방 손이 무과실이란 말이야. 그럼 효과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니까 그 말은 얘가 얘한테 고기값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해되셨어요? 근데 갈사장이 고기값 100만 원을 얘가 청구를 하니까 야, 너 주방장 잘렸는데 왜 그것도 몰랐냐? 너 과실이 있어. 과실이 있으니까 너 과실을 까가지고 고기값 100만 원 말고 5대5로 해가지고 과실 상기하자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고기에 대한 매매를 했다면 얘는 지금 매매 대금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계약상의 의무를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하는 거지 얘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기값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과실상기를 해버리면 고기 그럼 50%만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100% 다 줬단 말이에요. 얘가 가져갔지.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얘를 해고했다면 평소에 거래하던 이 사람한테 미리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안 알려줬으니까 얘는 의전 거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고기를 내준 거지. 얘가 손해 입은 건 얘한테 손해배상 별도로 청구하는 건 둘째 문제고 얘 둘 사이에서는 얘는 고기값 달라고 한 거지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실을 상계하는 것은 A가 B 사이에서 싸웠단 말이에요. 이놈이 시비 걸고 그래서 얘가 때리고 얘도 같이 때렸어요. 그러면 똑같이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불법 행위에 의해서 뭐가 생겼을 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서로 까자라는 게 과실상계 취지예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했을 때는 과실상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4번에서 표현대가 성립해도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법리에 따라서 참작하는 게 아니라 과실상계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5번 소송에서 을의 표현대리인 병과 계약을 체결한 갑이 계약 체결의 효과 본인 을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 주장은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이라는 거예요. 계약 체결의 효과가 을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본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 밑줄 그으시 이게 뭐래요?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이라는 거예요. 표현대리 주장을 따로 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심리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법원은요 민사소송의 대원칙이 있어요. 민사소송에서의 대원칙이에요. 자, 그게 뭐냐면 판사가 있지 재판장이잖아요. 판사가 하잖아요. 혼자 하는 판사, 단독 판사도 있고 3명이서 팀으로 하는 판사도 있어요. 그죠? 예? 어쨌든 단독 판사든 3명이서 합동으로 판사를 하든 판결을 하든 판결을 내릴 때는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이 피고예요. 그죠? 그럼 이 판사는 혼자 할 때는 단독부라 그러고 3인이 재판장이다 그러면 주심 재판장, 좌배석, 우배석 그래요. 이렇게 3인 재판부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합의부라 그래요. 합의부. 소가 1억 원 이상은 합의부 사건 관할이고 소가 1억 이상 이하는 단독 사건 관할, 단독 재판 관할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럼 이 판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얘나 누구의 편을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지 않아야 돼요? 편들면 돼요? 안 돼요? 판사는? 공정해야 되죠? 누구 편을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 가르쳐주면 돼요? 안 돼요? 얘한테도 가르쳐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민사소송에서 변론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변론주의는 뭐냐면 어느 누구도 편들어주면 안 되니까 판사가 한쪽에 치우쳐서 재판하면 안 되잖아요. 공정하게 들어야 돼. 공정하게 판결을 해줘야 되니까 자기들이 뭐 하는 거예요? 주장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장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도 무기 갖추고 얘도 무기 갖춰라. 그걸 무기 대등의 원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도 변호사 선임하고 얘도 변호사 선임하라 이거예요. 이게 무기인 거야. 이들에게는. 그래서 변호사들의 능력으로 주장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법원에서는 뭘 가지고 재판하냐면 실체적인 사실관계, 진짜 진실이 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막 진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민사소송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권리가 있는 사람이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형사사건은 안 그래요. 이놈을 구속을 시키냐 마느냐라는 걸 따지려면 진짜 진실이 뭐냐를 밝혀야 돼요. 그 밝히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면 검사가 하는 거예요. 변호사는 말 그대로 변호하는 것이고. 이거는 실제적 진실이 대단히 중요해요. 안 죽인 사람을 죽였다고 구속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민사소송은 구속시키고 그런 게 아니죠. 서로 자기가 억울하다 그러면서 자기 편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장하라는 거예요. 주장하라. 뭘로? 변론에서 주장하란 말이에요. 재판으로. 그러면 주장한 것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법원은. 예를 들어 판사가 딱 보니까 얘가 이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까 이건 재판 끝난 겁니다 라고 한마디 해주면 되는데, 그럼 판사 입장에서 얘가 이길 것 같은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얘가. 그럼 판사가 야 소멸시효 주장해 라고 알려주는 순간 이쪽에서 들고 일어나죠. 너 뭐 받아 처먹었냐. 그렇죠? 그러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장한 거에 대해서만 판단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대리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당사자가. 그럼 이 주장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유권대리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주장이. 그럼 법원은 유권대리이냐 아니냐만 판단하면 되지. 그래서 법원이 보니까 야 이거 유권대리 아니야 딱 해서 끝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쪽에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 유권대리 주장을 했으면 표현대리도 적용이 되는지 심리 판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법원에서 뭐라는 거예요? 야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니들이 주장을 안 했잖아. 너들은 유권대리만 주장한 거지 표현대리는 주장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유권대리라는 주장 속에는 그 주장 속에 표현대리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별개다 이거예요. 네가 표현대리를 굳이 주장하고 싶었다면 그거를 미리서 주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 주장을 하지 않고 덮어놓고 이것만 주장했으니까 법원은 이것만 가지고 판단한다 그거예요. 진실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다시 보면 의뢰 소송에서 의뢰 표현대리인 병과 계약을 체결한 갑 대리인이 계약 체결 효과가 본인 을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주장을 할 뿐 표현대리 주장을 따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법원 입장에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은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별개다 이거죠. 자, 그래서 4번이 맞고요. 20번 마지막 문제 1번 판례에 따르면 임의 대리인이 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권 범위 밖의 대리행위를 했다. 권한을 넘었죠. 그럼 이때는 표현대리 성립할 수 없다. 그래요? 임의 대리인이 임의로 복대리인 선임해서 대리권 범위 밖의 대리행위라면 이때는 몇 조 적용된다? 126조가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2번 다수설에 의하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경우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봐봐요. 아까 우리 효과 귀속과 관련해서 크게 유권대리가 있고 뭐가 있죠? 무권대리가 있다 그랬죠? 무권대리는 다시 표현대리하고 협의에 무권대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협의의 무권대리 효과는 몇 개? 5개예요. 뭐죠? 추인, 거절, 최고, 철회, 그 다음에 책임 해서 5개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이게 협의의 무권대리예요. 그죠? 표현대리는요. 얘가 무권대리 일종이죠. 방금 전에 봤듯이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이지 유권대리하고 관련이 없다 이거야. 그러면 표현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처럼 얘가 무권대리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본인 있고 표현대리 있고 상대방 있잖아요. 상대방은
추인, 거절, 최고, 철회, 책임 중에서요. 철회는 행사할 수가 있어요. 최고도 가능해요. 최고도. 그죠? 본인이 추인하는 것도 가능해요. 거절은 못해요. 그리고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토탈 몇 개냐면 3개가 들어가요. 여기 135조의 책임인데 이 135조의 책임까지 포함해서 협의의 무권대리는 5개 효과가 나오고 표현대리는 철회, 최고, 추인 이 3개만 나와요. 이거는 왜 빠지느냐?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본인에게 효과 귀속되나요? 귀속 안 되나요? 귀속되죠. 근데 표현대리를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으면 얘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같은 거예요. 상대방이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표현대리를 주장하든지 주장하지 않든지. 지금 난이도가 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져보자고요. 지금 우리 아까 갈사장 사안에서 고깃집 사장이 얘가 그만뒀는데 고기를 사갔단 말이죠. 그럼 얘는 얘한테 고기값 달라고 하겠죠. 달라고 해요. 고기값 달라고 하는데 본인이 에이 그래 내가 줄게 라고 추인하면 아무 문제 없죠. 줄게 그러면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괜찮죠? 상대방이 아유 그래 관두자 내가 철회할란다. 내가 주방장한테 고기 판 거 그거 철회할란다. 그래도 끝나는 거죠 게임은. 상대방이 야 너 어떻게 할래? 네 주방장이 그만둔 다음에 난 그걸 모르고 고기를 팔았는데 고기값 줄래 말래라고 물어봤는데 얘가 그래 내가 줄게. 그러면 이거 끝난 거잖아요. 받으면 돼. 어차피 얘는 고기값 받으면 되니까. 근데 본인이 야 나 추인 거절한다. 최고로 했는데 추인 거절한대요. 나 고기값 못 줘.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돼요.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대리권 소멸 이후에 대리행위를 했기 때문에 표현대리 129조다 라고 주장하면 본인은 고기값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기서 그럼 처음부터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고기값 받을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철회하고 최고하고 추인하느냐 이거예요. 이 표현대리를 주장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소송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철회하면 소송할 필요 없죠? 본인이 준다고 하면 굳이 뭐하러 소송을 해요? 고기값 받기 위해서. 최고에서 본인이 추인하지면 땡큐. 근데 추인 안 한다. 본인이 추인 안 한대요. 고기값 못 주겠대. 그럼 소송하는 거예요. 이판사판. 그럼 결국 본인에게 효과 귀속되니까 고기값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기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얘한테 무과실 책임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는 기본적으로 무권대리라서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효과가 5개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효과가 협의의 무권대리 중에서 3개만 받고 나머지 2개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표현대리 주장하면 끝나니까. 표현대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결국 상대방이 소송까지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럼 변호사 들어가고 소송 시간 들어가고 돈 들어가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좋다는 거예요. 표현대리 주장을 안 하면. 그때는 본인이 추인해주면 아주 부드럽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조금 어렵죠? 그래서 거기 20번에 2번 다수설에 따르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경우라도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3번 대리인의 기망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게 된 상대방은 본인의 선의, 악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죠. 대리인이 사기쳤으면 언제나 취소잖아요. 4번 판례에 따르면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또는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묵인했더라도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의 사용 혹은 승낙 또는 사용을 묵인한 경우라도 대리권 수의 표시라고 볼 수 있다. 자, 이거 봐봐요. 이게 뭐냐면 이게 표시대리라는 건데 대학교에 이제 이렇게 H대학병원이 있어요. 그 안에 H대학 약국이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고객들 입장에서 보면 이 병원이라는
이 H대학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이 H대학에서 약국을 운영한다고 볼 수 있죠. 사업자가 다른 거예요. 여기는 A라는 사업자가 하고 여기는 B라는 사업자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명칭 자체가 같잖아요. 대학이고 약국, 병원이고 약국이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얘가 거래해서 발생한 그 모든 책임은 다 얘가 지는 거예요. 왜냐? 대리권수의 표시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같은 데서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게 표시가 있었다면 실제 대리권을 줬든 안 줬든 상관없이 네가 본인이 다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 상호에서도 이런 게 많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런 거 있어요. 예전에 허바 사장. 사진관. 옛날에 이게 있었어요. 허바 사장이라고. 이게 주안에 있는데 9월동에 이 간판을 똑같이 쓴다면 손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같은 사업자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사업자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일종의 표현들이에요. 125조 표시대리. 사회 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의 사용을 승낙 혹은 묵인한 경우라도 대리권수의 표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설명드릴 때는 김이사라고 하는 명함 파준 걸 설명드렸지만 어쨌든 마찬가지예요.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하거나 사용을 묵인한 경우라도 대리권수의 표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이름 지을 때도 여러분만의 이름을 지어놔야지 다른 데서 쓰는 걸 갖다가 하거나 여러분이 만든 이름을 다른 데서 갖다 쓰는 건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이 사고 치면 여러분까지 같이 덤떡이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4번 타인이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또는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해서 자신을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묵인했더라도 대리권수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이 쓰는 상호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걸 묵인했어도 마찬가지예요. 5번 판례에 따르면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본인 소유의 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선의취득할 수 있다. 근데 무권대리로서 선의취득은 이게 동산 문제인데 이건 참고하시고요. 중요한 지문은 아니에요. 선의취득을 하려면 무권대리로서 무효인 경우는 선의취득이 안 돼요. 또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라서 취소할 수 있다면 선의취득을 못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거고요. 20번에 옳은 것은 3번.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